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말수가 적으셔서 늘 조용하고 점잖으신 저희 아버지. 열심히 사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한편으론 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사랑이 크다는 게 잘 느껴지지만 한국 아버지들 대부분이 그러시듯 워낙들 무뚝뚝하고 표현도 거의 없다 보니 저처럼 느끼는 자식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은 저에게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독한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교만한 생각이지만 저는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같은 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일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도 늘 친구도 많고 반장도 몇 번 했을 정도로 나름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은 보통 성격도 이상하고 음침한 데다 매사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친구도 사귀고 폭력이 부당하면 따질 줄도 알고 그래야지 왜 한심하게 당하기만 할까라면서요. 저 혼자서 그렇게 정의 내리고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받는 애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제가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직접 당해보니 그런 상황 속에선 그 누구도 밝고 활발해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상한 성격이라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어두워지고 소심해지고 자격지심이나 자기 연민도 극도로 심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밝고 명랑하던 저는 하루아침에 왕따이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학교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무단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을 당한 시작은 친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명진이라는 친구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을 하며 친해졌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여태껏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진 친구였죠. 하지만 그 친구가 대화를 하거나 지내보면 워낙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고요. 명지인은 그때 자기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저와 같은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종종 학원을 빼먹고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별로 상관은 안 했는데 나중에는 저더러 같이 빼먹자고 꼬시는 겁니다. 저는 가고 싶은 대학도 있고 생활기록부 신경도 써야 되니 그 친구가 자꾸 저를 꼬시는 게 나중엔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친한 친구기도 하고 제가 자꾸 거절하니 서운해하길래 못 이기는 척 몇 번 학원을 째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갔었죠. 그런데 그런 곳을 가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는 몇몇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중엔 저희 학교 애도 있고 아닌 애들도 섞여 있었는데 저희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저도 아는 애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야 일진들이었거든요. 걔네는 학교도 드문드문 나오고 다른 반이라 잘 몰랐는데 명진이랑 친한지 학교 밖에서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화를 해보면 재밌기는 해도 한편으론 마냥 질이 좋지는 않은 애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말의 반은 욕이었고 공부에는 이미 손 놓은 데다 담배 피는 애도 있고 술집을 뚫어 미성년자인데도 술 마시러 다니는 애도 있더군요. 저는 몇 번은 같이 봤지만 점차 그 애들 노는 게 저랑은 맞지 않고 불편하기도 했고 괜히 안 좋은 쪽으로 물들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거짓말하며 학원을 째는 것도 죄송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같이 가자는 명진이의 제안을 웃으며 거절을 했는데 명진이 놈이 그럼에도 자꾸 꼬시길래 저도 화가 나서 대놓고 말을 했거든요. 야, 싫다는데 왜 자꾸 같이 가재? 네 친구들 너나 만나. 와, 이 새끼 말하는 것 봐. 걔네 네 친구기도 하잖아. 걔네가 왜 내 친구야? 그냥 몇 번 만나서 논 게 단데. 뭐? 명지인은 제 말에 배신감이 느껴지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명지인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진아, 내가 네 친구라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걔네랑 만나봐야 맨날 모여서 몰래 술 먹으러 다니고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서 뭔 미래가 있겠냐. 이제라도 내신 신경 쓰고 나랑 학원 꼬박꼬박 다니자. 저는 정말 명진이를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애들이랑 다녀봤자 결국 명진이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고 제 딴에는 명진이가 마음을 좀 잡았으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명진이는 제 말을 묘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더니 네가 안 가는 건 괜찮은데 내 친구들 욕은 하지 마라. 걔네 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인데 네가 욕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욕을 한 게 아니라 됐다. 그렇게 명진이는 기분이 상해서 자리를 떠났어요. 제 딴에는 명진이를 위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오버한 건가?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명진이 무리 중 저희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점심시간에 저희 반을 찾아왔더군요. 안면을 트고 나서는 학교에서 보면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험악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위협하더라고요. 기껏 노는 거 끼워줬더니 뒤에서 쥐새끼처럼 욕하고 다니냐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도 그땐 나름 화를 냈었죠. 끼워주긴 뭘 끼워주냐고. 너네랑 같이 다닐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놈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순식간에 싸움, 아니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몇 번이나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니 신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수치스러움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폭행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속수무책 당하기도 했고요.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명진이까지 저에게 욕을 하며 폭행에 가담하니 그 충격이 정말 크더라고요. 실컷 맞은 저는 한마디로 멘탈이 나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께 알리거나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는데 저는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렸거든요.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한 친구 명진이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패듯 맞게 되니 저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났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부모님께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말했으면 빨리 도움을 요청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쪽팔린다는 이유로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본격적인 학교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한때는 친구라고 부르던 그 애들은 툭 하면 제 자리 근처로 와 저를 조롱했고 제가 지나갈 때면 일부러 제 어깨를 치고 가거나 갑자기 뒤에서 발로 차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유를 저한테 던지기도 하고 갑자기 저를 끌고 와서 장난감 가지고 놀듯 헤드락을 걸거나 제가 싫어하는 표정 재수없다면서 뒤통수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까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빵 셔틀이라고 저한테 자기들 먹을 걸 사오라고 할 때도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갈 때도 있었죠. 싫다고 반항하면 또 뒤통수를 때리고요.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애들이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움츠러들고 그 아이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괜히 그 애들을 만나게 되면 돈을 뜯기거나 장난감처럼 잡혀서 맞게 되니까요. 그 아이들은 제가 움츠러들수록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고 저를 도와주거나 말을 걸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안 다른 반 친구들도 서서히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 폭력에 이어 따돌림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늘 친구들이 많고 활발했던 제가 한순간 반에서 제일 조용하고 어둡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는 누가 시비를 걸까봐 늘 어깨를 웅크리고 도망치듯 다니는 어느새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왕따니 학교 폭력이니 다 나와는 먼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으니까요. 좀만 지나면 안 저러겠지. 내가 고분고분하게 굴면 그만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마치 도살장을 끌려가듯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명진이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왜 명진이와 친해졌을까? 아니, 왜 애초에 이 학교로 왔을까? 하며 끝도 없는 이유를 저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유는 없더군요. 그저 심심했던 그 애들에게 동갑이면서 훈계나 해대며 잘난 척하는 제가 안 이꾸었고 재미있는 놀잇감이자 장난감으로 선택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학교의 공식 왕따이자 그 애들의 샌드백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르셨냐고요? 초반엔 제가 나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집에서 티도 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숨죽여 운 적은 있지만 최소한 부모님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초에 부모님은 맞벌이로 일하시고 저도 학원이니 독서실이니 등등 이유로 집에 잘 있지도 않았고요. 친구들보다 선생님보다 더 알리기 싫었던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겠죠. 결국 저는 엄마에게 걸렸습니다. 학원에 갔지만 심란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은 저는 대충 있다가 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엄마가 성수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요새 친구들이 괴롭히니?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자기 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마분이 저희 엄마랑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거든요. 그분께 이 일을 들은 엄마는 놀라서 집에 오셔서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결국 엄마가 집요하게 물어보시면서 학교에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셔서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가 당장이라도 학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그 부모들 다 만날 거라고 학교폭력위원회도 열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인데도 그때의 저는 그런 것들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은 더 집요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저를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아시고 나자 저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교를 거부하고 그냥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전까진 부모님은 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시게 되니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싶어진 거죠. 방에 처박혀 지내니 더욱 우울해지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당연히 하기 싫고 그 애들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는 애 같아서 우시면서 제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라고 학교 찾아가거나 학폭이 열면 진짜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고요. 그리고 아빠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내가 너무 못난 아들이 된 것 같아 도리어 부모님도 보기 싫고 화만 난 상태로 그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학교에 안 가고 방에만 처박힌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진짜 확 죽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우울함이 심해졌습니다. 가만히 방에 처박혀 있거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게임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노크를 하고선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학교 얘기를 하시거나 친구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 걱정을 하시거나요. 저는 당연히 그런 소리가 싫어서 피하고 싶고 진짜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못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엉뚱하게 아들, 아빠랑 배드민턴 치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배드민턴 핑계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두어 번 권하더니 알겠다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아빠도 내가 얼마나 한심할까 생각하며 불 꺼진 방에서 괜히 훌쩍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가 또 퇴근하고 오셔서는 아들, 오늘은 아빠랑 배드민턴 좀 치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짜증나서 싫다고 그냥 혼자 냅두라고 했고 아빠는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러시더군요. 저는 아빠가 왜 저러시나 싶으면서도 세 번째 날이 되니까 마냥 거절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나가기도 싫고 아빠랑 불편한 대화를 하기도 싫지만 아빠도 세 번이나 묻는 거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아빠는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배드민턴만 치고
사소한 얘기만 좀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요새 운동 부족이라 배 나온 거 보이지? 아빠랑 한 번씩 운동해 줄 수 있지? 그냥 헬스장 가세요. 임마, 헬스를 무슨 재미로 하냐? 이렇게 아들내미랑 배드민턴이라도 한 번씩 치는 게 낫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배드민턴을 치자고 하시더군요. 그냥 날 좀 냅뒀으면 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럴 때마다 이 일에 대해서 또 제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정말 운동만 하셨는데 저는 그게 처음엔 의아했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방에만 내내 처박혀 있으면 당연히 우울하고 극단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저녁에 아버지와 잠시라도 운동을 하고 땀이라도 빼니 훨씬 개운하고 기분도 낫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운동을 한 지 3주가 다 되어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때쯤엔 저도 아버지와 운동을 하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초반에 학교를 안 갈 땐 학업도 그렇고 생기부도 그렇고 내 인생이 꼭 끝난 것 마냥 우울 그 자체였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좀 더 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계속 방에만 처박혀 있었으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저녁마다 운동을 가자며 데리고 나오니 생각이 리프레시가 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배드민턴은 안 치고 산책을 할 때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돌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제가 용기를 내 말씀드렸어요. 아빠, 응? 저 전학시켜주세요. 이 동네 말고 좀 떨어진 곳이요. 저는 제 말을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왠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사내 자식이 결국 도망가는 거냐고 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알겠다. 엄마랑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전학 갈 수 있게 해주마. 혹시 또 필요한 거 있냐?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덤덤하게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없다고 했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추가적인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눈물나게 감사하더군요. 사실 학교 폭력과 따돌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추궁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은 조금 떨어진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 수속을 해주셨고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고등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하는 거리의 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렇게 옮기는 것도 사실 큰 용기는 필요했습니다.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를 그렇게 옮긴다는 건 보통 학폭 피해자거나 학폭 가해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옮긴 학교에서 제가 이전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걸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주눅이 심하게 들어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희 아빠가 전학 가기 전날 운동할 때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승진아, 예? 내일 새로운 학교 가는데 많이 긴장되지? 조금요. 있잖아. 너 초등학교 때 아빠 회사 옮긴 거 기억나냐? 네. 그때 여기로 이사도 왔잖아요. 맞아. 그때 아빠 왜 옮겼는 줄 아냐? 지금 회사가 더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아빠 그 회사에서 왕따였거든. 그러면서 아빠가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습니다. 네? 학교처럼 회사에도 주도적인 무리가 있는데 아빠는 그 무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저 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 그 무리에 못 끼인 아빠는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승진도 누락되고 막판에는 좀 먼 지역으로 자천까지 되더라고. 그때 아빠 기분이 참 괴로운 거야. 학교 졸업하고 첫 취업한 회사고 죽어라 이랬고 딸린 처자식도 있는데 회사에선 밑보였고 내 자리는 없어지고 나는 어쩌나 싶었지. 저는 아빠에게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린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없듯이 아빠도 그때 참 절망적이고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더라. 헌신했던 곳에서 배신당한 기분이랄까? 게다가 자창까지 당했으니 고민 끝에 그만뒀어.
그때 아빠 기분은 꼭 도망자가 된 것 같았어. 못 버티고 도망가는 내 꼴이 참 비참하더라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너랑 엄마 보고 버텼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됐잖아. 지금 회사가 훨씬 크고 연봉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지. 이 회사라고 파벌 같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 회사처럼 심하진 않으니까. 저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웃으면서 저에게 말해주시더군요. 어쨌든 아빠 말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그 불행의 원인과 괴로움을 계속 곱씹는단 말이야. 근데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많고 당연히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일들은 때론 더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 네가 겪은 일, 사람 멘탈 박살내는 일이고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아빠랑 같이 운동도 다녀줘서 고마워. 아빠한테 전학 가고 싶다고 말한 건 네가 이미 용기와 의지가 있다는 뜻이야. 상황을 네 스스로 바로잡고 싶다는 거니까. 이건 도망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니다.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우리 아들. 너는 용기도 있고 의지도 있는 놈이니까. 아빠의 말에 저는 왠지 눈물이 나서 훌쩍거렸습니다. 저를 탓하지 않고 제가 한 선택을 응원해 주시는 아빠의 말에 저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거든요. 늘 조용하고 회사 일로 바빠 저에게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우리 아빠.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아빠의 저에 대한 마음은 바다같이 넓고 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훌쩍거리고 있었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그 일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큰 버팀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던지요. 저는 그렇게 전학을 갔고 아빠의 말을 상기하며 씩씩하게 행동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었고 학교 생활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물론 반애 중 한 명이 저보고 전학 온 이유가 학폭 때문이냐며 사람을 괜히 찔러댄 적도 있지만 저는 무시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며 다시 예전의 성격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하고 무사히 졸업도 하고 대학 진학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은 둘도 없는 절친이 돼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와 술을 한잔하며 그때 왜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냐고 여쭤봤어요. 저희 아빠는 웃으시더라고요. 엄청 묻고 싶었지. 너 학교 안 가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널 퇴근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네가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빠도 그때 말했지만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럴 땐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거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다. 대신 아빠가 네 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 가자고 한 거야. 네가 어떻든 무슨 상황이든 아빠는 늘 네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엔 안 따라가서 마음이 덜컥했는데 나중엔 네가 곧잘 따라와줘서 아빠도 다행이다 싶더라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너도 노력을 한 거지 뭐.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웃음을 보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저는 저희 아빠처럼 제 자녀에게 현명하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진심과 마음은 그 시기에 위태롭던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힘든 일을 겪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크든 작든 힘든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럴 때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온몸으로 느낀 일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에겐 그런 지지와 애정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분명히 앞으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꼭 힘든 일과 시련도 함께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